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 전 세계 시장 7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국뽕에 취하네요. 대한민국 가장 강하게 7월 8월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기술주를 대변하는 나스닥보다 강했고요. 또 우리 국가 코스피 코스닥과 비슷하게 기술주가 많이 포진된 대만 가건보다 대한민국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IT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예요. 근데 IT에 대한민국이 뭐 하나를 엎어버리니까 22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2458포인트까지였죠. 단숨에 붙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가 붙었죠? 그렇죠. IT에 자동차가 붙어버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5월 달에 대한민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창과 방패가 함께한다. 방패는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였고요. 창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동차.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2차 전지로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에 설 날이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 기저효과로 7월 달에 7, 8월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LG화학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8월 달 실적 발표하면서 7월 31일이었죠. 실적 발표와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고 영업이익이 1,500억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 분야에서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튀어올랐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워져 있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 프리미엄이 줘야 된다. 기존에 내연기관 차량으로서 저평가되었는데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시장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또 IT 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IT 강국에 있는 현대차가 가장 유리하다. 전기차 시대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경은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썼는데요. No more upside,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여기에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아무튼 테슬라 배터리 데이, 원래 9월 15일에 내정되어 있었는데 9월 22일 날 이 배터리 데이에 대한 우려감을 모건 스탠리는 표현을 했죠. 경쟁 심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연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2030년도까지 과연 지금 현재 실적만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아무튼 그 결과 LG화학 주가는 떨어졌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테슬라가 내재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월, 6월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지요.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못 갔던 겁니다. 5월, 6월 달 계속, 6월 달에, 6월, 7월 초순에 계속 쉬었던 이유가, 7월 중에 계속 쉬었던 이유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계속 쉬었던 이유가 이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에 관련된 우려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서 올라간 건 뭐였죠? 7월 31일 날? 그렇죠. 실적이었어요.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하던 안 하던 지금 눈앞에 찍히는 실적에 시장은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2차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고, 갑자기 모건 스탠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요 배터리 데이,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에 관련된 우려감을 다시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데이가 왜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가, 요 부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2차 전지 어떻게 해야지, 갖고 있는 분들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날 드디어 개회됩니다. 계속 연기가 되었지요. 계속 연기가 되면서 차일피일, 뭐 코로나 때문에 밀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드디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데이가 열리게 되면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요번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아주 파격적인 배터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대한민국 배터리 3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75만 원,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내용입니다. SK 이노베이션 15만 원, 삼성 S데이 40만 원 이렇게 보고서를 내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시가총액은 이건 시간 관계상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테슬라의 배터리가 무엇이 두려운가? 그렇게까지. 일단은 테슬라 배터리 요번에 베를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독일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에서는 지금까지 못했던 보여주지 않았던 배터리 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배터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요번에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겠네. 예를 들어서 맥스웰, 그러니까 맥스웰 건식식각이란다. 입에 붙어가지고 반도체가 건식공법으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렇게 되면 에너지 수명이 길어지고 에너지 밀도가 커지고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원했던 거다. 또 한각에서는 또 하이바 시스템이라고 최근에 인수한 기업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제조 프로세스를 새로운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단가를 맞춰 가지고 배터리를 낮춘 단가의 배터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테슬라 내재해 버리면 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테슬라가 단가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제조해 버리면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의 마진율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우려감을 모건 스탠리는 가지라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이게 맥스웰 건식 생산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맥스웰 배터리인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인수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가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가 팩토리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기가 팩토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이랑 그러니까 테슬라 배터리 기가 팩토리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지금 붙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독일 쪽에서는 이 맥스웰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럴 가능성 일단은 열어놔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열어놔야 되겠고 제가 이제 시장에 안 나온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려감이 뭐냐면 테슬라가 CATL이랑 또 합작해가지고 기가팩토리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래저래 어디랑 붙냐 테슬라가 우려감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은데 먼저 제가 CATL에 관련돼서 설명드릴게요. CATL이 뭐 요번에 니켈을 쓰지 않고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 코발트를 쓰지 않고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도 전에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2030년도. 2030년도까지 과연 이거를 전고체도 2025년도부터 상용화되는 거죠. 과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진다라고 하면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또 하나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데이를 통해 가지고 뭐 수차례 연기된 배터리 데이예요.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배터리 데이는 3차례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연구 결과물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게임 체인저 수준의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상업화까지의 그 기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LG화학이 지금 유럽 내에서 공장 수율이 80% 미만이라 가지고 1년 내내 LG화학 연구원들이 뼈 빠지게 고생했던 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요 수율을 90% 이상까지 맞춰야지만 이것이 대중화되고 상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수율까지 맞추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전고체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상용화까지는 너무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2025년도 이후까지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를 투자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2025년도 이전까지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물론 성장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업화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 드릴게요. 이 역사를 테슬라가 이 모델 3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3에 원래 파나소닉 배터리를 탑재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1월 달까지. 1월 달에 파나소닉이 70%를 차지하고요. LG화학이 3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2월 달 들어와서 파나소닉 걸 사용하지 않고요. LG화학이 100%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3 롱레인지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파나소닉의 그 네바다에 있는 기가팩토리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LG화학이 한 번에 668km를 가는 전기차를 배터리를 탑재해 주니까 중국 상해 기가팩토리는 LG화학 거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LG화학이 뭔가 제대로 보여준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23%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올해 팔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 300여 개 전기차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 23%까지 올라왔다고요. 중국에서. 누구 걸 다니까? LG화학 거 배터리 다니까 한 번 충전해가지고 668km 가는 거예요. 파나소닉이나 그 테슬라가 한 개 기가팩토리 운영해가지고 과거에 만들었던 거 얼마까지 갔어요? 450km 이 정도 가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LG화학이 맡아버리니까 668km 가요. 테슬라랑 파나소닉이 공동으로 연구한 거예요. 기가팩토리. 이런 수준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에서 판매되는 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LG화학 거 탑재한 게 글로벌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30%. 이 정도까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분기 때 시장에서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한국 돈으로 1245억 흑자 달성을 보여줬죠. 공장이 셧다운되고 미국 공장은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판매 호조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LG화학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LG화학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 입장에서 테슬라 하면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장 좋아. 전기차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잘난 LG화학이 이렇게까지 출력을 땡겨주는 LG화학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벤츠, 현대차, GM, 포드, 아우디, 폭스바겐, 제규어에 다 공급사라는 거예요. 배터리. 그러면 테슬라는 더 이상 차별화를 둘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배터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배터리 데이 이렇게 목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차별화를 둘 수 없으니까 다른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LG화학이 벤츠 들어가고 폭스바겐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테슬라만의 차별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 우위를 점했던 이 시장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저번 달 대비해가지고 전기차 7월 달입니다. 7월 전기차 판매량이에요. 23% 증가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일부러 가리려고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214% 증가했어요. 전기차 판매량이요. 유럽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단면이거든요. 그냥 긴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야 전기차 터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싹 죽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사상 최대
판매량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의 성장성이 몸에 확 와닿지요. 여기서 과연 테슬라만 독주할 수 있을까요?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또 하나 폭스바겐 ID.3 요게 이제 7월 말부터 출시가 됐어요. 과연 이게 2,900만 원 독일 내에서 보조금 지원받으면 2,900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요게 초도 물량은 LG화학이 100% 담당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줄지 저는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어마무지하게 팔릴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싸니까. 가성비란 걸 따지거든요. 지금 폭스바겐이 적자 보고라도 이거는 싸게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기차는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배터리 가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을 안 땡긴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싼 가격에서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아무리 뭐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낸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저는 현대차가 최신 이제 배터리를 달고서 독일에서 한 번 충전해가지고 코나 일렉이 한 번 충전해서 1,000km를 넘게 달렸대요. 요거 제가 이제 그 뭐 자료 봤는데 어마무지한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아니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존하는 배터리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배터리 데이 대한민국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까? 한번 또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비안 등 신생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포드랑 아마존도 투자했죠. 또 이런 모양으로 포드의 픽업 트럭도 SK 이노베이션이 담당을 합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갑이었는데요. 경쟁 업체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갑으로 변화하고 있다. 요걸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데이 때 나오는 얘기들 중에 베를린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베를린에서 지금 모델 Y를 생산하는데 2021년 7월이에요. 여기서 이제부터 배터리 현지에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과연 뭐 맥스웰이랑 같이 뭐 라인 깔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하게 의구심이 들어요. 모델 Y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해는 LG와 파나소닉은 네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웠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그럼 유럽 쪽에서는 다른 현지 업체랑 배터리 업체랑 빠르게 테슬라가 조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대한민국 업체가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초노불량이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배터리 데이가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오히려 수혜로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나중에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테슬라가 이렇게 배터리에다 목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배터리가 전기차에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정유를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던 국가가 패권을 잡았듯이 21세기에는 이 운송수단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패권을 가지는 시대예요. 대한민국 배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오랫동안 투자했던 그 인구의 시간이 과실을 따먹기 시작하는 게 2020년도예요. LG화학 흑자 전환했죠. 하반기 때 어마무지한 실적을 보여줄 거예요. 긴 얘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LG화학 컨퍼런스 콜에서 LG화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와의 마진 조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때 마진은 아닐 것이다. 더 좋은 마진으로 인사드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테슬라와 LG화학의 지금 갑을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테슬라가 압박할 수도 있는 거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테슬라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고 LG화학은 가장 기술력이 높은 기업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투자 매력은 상당히 높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휴대폰처럼 이 소프트웨어를 구글이 만약에 또 자율주행 쪽으로 개발해가지고 뛰어든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처럼 이런 식으로 양분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테슬라인 건 맞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 구글이 또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보셨으면 아마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은 화학산업 기반 회사라는 점도 강점이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 2차 전지는 화학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소재, 이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강점인 거죠. 대한민국은. 소재부터 장비 부품까지 대한민국은 다 만들 수 있어요. 테슬라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소재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그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제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모건스탠리 보고서 과거에 2017년 10월 30일 날 셀트리온 목표가 8만 원 보고서 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갔죠? 30만 원 갔어요. 15만 원대 8만 원 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또 모건스탠리 6월 달에 테슬라 주가 지나친 고평가다. 650달러가 적정 주가라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 얼마까지 갔죠? 1,600달러, 뭐 1,300달러 이렇게 갔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모건스탠리 나온 이 보고서 내용과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과 잘 활용해 가지고 좋은 매수 타점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동우입니다. 네, 오늘이 광복절 특집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광복절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특별하게 그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역전 신주도주 추세 매매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지만 미래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저점에서 선취매를 한 다음에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걸 인생 역전 신주도주 추세 매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현재 보면 시장을 이끄는 그 큰 테마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코로나 관련주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연말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더 좋아진다는 5G.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5G 다음 세대가 6G. 요 라인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반도체를 능가하는 과거의 조선 산업을 능가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G라든지 앞으로 6 요런 그 모바일 관련 이런 쪽이 조금 더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핫한 2차 전지죠.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총에서 이 정도가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이 거래되는 1,800개, 2,000개 정도 되는데 2,000개 섹터를 크게 나눴을 때 다른 종목군을 빼면은 이 정도를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고 코로나 관련주 그다음에 제약주까지 합치면 코로나 관련주 핵심 포인트는 한 20개 정도, 5G 종목이 한 20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한 20개, 수소차 관련주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종목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들을 이제 종목들이 이 종목들 중에서 강한 종목 있고 약한 종목이 있다면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한 종목군에 2개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 계좌에 세팅을 해 놓는다면 요즘에는 시장의 유동성 장애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매매할 만한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진단키트는 많이 여러분 들어봤는데 대표적인 게 시젠,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휴마시스, 그다음에 EDGC, 드림텍, 액세스바이오 이 정도의 종목군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 접해본 그런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다시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거의 뭐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아마 이제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 단기적인 또 반등이 바닥권에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다 고점에 물렸던 분들은 반등 시에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고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를 보면은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SK바이오
이노베이션 요런 이제 SK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요. 요 회사가 지금 백신 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제약사하고 이제 백신이 만약에 완성되면은 SK 쪽에서 집중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요 세 종목들도 이제 아마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최초로 식약처에서 코로나 예방 백신 DNA 백신 그다음에 임상 1상 이상을 승인을 현재 받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제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백혈병 치료제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했는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다, 뭐 백신을 개발했다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은 약간 믿음이 약간 부족한 상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양약품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양약품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주로서 이제 셀트리온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특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스퍼드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 진매트릭스 뭐 이 정도가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 제약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쪽에 EDGC인데 EDGC 내용을 잠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시약이 있는데요. 진단키트 원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재료의 종합효소 시약. 요 시약이 키포인트인데 이 시약을 전 세계에서 1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DGC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단키트 수출을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EDGC는 이런 기업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업체가 한 6곳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원재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중에 유일한 기업은 바로 EDGC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이 가능한 면역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진단은 우리가 이제 무증상 감염도 있고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과연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역 그다음에 항원이라고 하죠.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기업 중에 첫랩이라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랩. 요 두 회사가 이제 이 항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 수순이고 과연 우리 몸에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드림텍 같은 거 이스라엘 업체 쪽하고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를 30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한 5일, 10일 뭐 아무리 빨라도 2일, 3일 정도 걸리는데 바로 30초 안에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30초 만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드림텍. 그다음에 이제 시노펙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시노펙스 같은 거는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99.999가 이제 보면은 해파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99.99를 보면은 울파급이라 하는데 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시노펙스가. 요런 게 이제 키포인트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세계 1위 업체인지 국내 1위 업체인지 국내 메디 업체인지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바이오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UV 바이오레이저라고, UV 바이오레이저라는 거는 뭐냐면 UV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요 이제 자외선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데 이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래 특히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틀면은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떠돌아 다니는데요. 이 UV 바이오레이저라는 기술을 가지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1분 정도 노출을 시키면 90% 이상 전부 다 사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쓰이는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 에어컨이나 정수기, 그다음에 자동차 에어컨, 대형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 큰 기업 쪽에서 지금 이쪽하고 지금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를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KMW라는 종목이 있고 에이스테크, 특히 에이스테크 같은 우리나라 이제 안테나 1위 업체인데요. 서진, 오이스로 쭉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 정도,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를 더 본다면은 다산 네트워크스 정도, 이 정도 네 종목 정도의 핵심 키포인트를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 회사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안테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5G에 사용하는 안테나, 특히 5G는 가장 중요한 게 안테나가 많아야지 수신이 잘 되는데요. 전체적인 안테나, 5개 지하철 뭐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테나 들어가는 그쪽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자회사 중에 SMA 솔루션 홀딩스라고 있는데 이쪽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한 96% 정도. 근데 이 홀딩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펜텍. 펜텍 아마 많이 아실 건데, 이제 펜텍을 이동통신을 제4 이동선으로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요즘에 이제 이쪽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4 이동, 우리가 뭐 SK나 KT, 그다음에 LG U+ 이 정도 세 개가 있는데 지금 펜텍이 제4 이동통신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솔리드라는 회사가 이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5G에 들어가는 기지국 안테나 우리나라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바로 1위 업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에이스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한 1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이 종목이 5G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솔리드 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13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미래의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를 잠시 보면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SL피어셀이라고 있는 우리나라 1위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1위 업체고요. 그다음에 두산 피어셀, 우리나라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바로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두산이 요즘에 이제 M&A를 두산 피어셀을 파느냐 마느냐 막 하고 있는데 이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팔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그렇지만 살려는 기업들이 반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왜? 국내 연료전지 시장의 1위 업체, 1위 업체라는 거는 70%를 잡고 있는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방금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중에 일진다이아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건데,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 일진 자회사 중에 현대차의 그 중요한 수소 탱크, 이 수소 탱크가 차값이 1억이라면 수소 탱크가 한 1,500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의 한 15에서 20%를 차지한다는 거죠. 수소차를 하나를 만들 때마다 탱크 가격이 무조건 여기는 이제 순수익이 엄청나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일진다이아. 다음으로 이제 보실 종목 모터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수소차인데요. 수소차 1차 현대차 1차 협력사.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라고 있는데 이제 그 수소 충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독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어요. 모터닉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2세대, 지금 1세대 수소차가 나와 있는데 2세대 수소차 제품을 현재 현대 쪽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봐야 될 종목 인지 컨트롤스 역시 수소차인데요. 수소차의 온도를 제어하는
TMS 모듈이라고 있는데 이 제품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90%면 거의 뭐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죠. 점유율 현재 1위 업체.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의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지만은 숨어 있는 이런 종목이 진주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CIS라는 업체가 2차 전지 쪽인데 CIS는 삼성 SDI.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기업 중에 2차 전지는 LG화학, 삼성 SDI 쪽이죠. 삼성 SDI 최근에 300억 정도 2차 전지 전극용 공정을 제조 장비를 최근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티캐스트라는 업체인데 이쪽에 2차 전지 관련주인데 2차 전지 이제 차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충전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그 과충전 충전이 너무 많이 되면은 차가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최초로 배터리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지분을 약 17% 정도를 알티캐스트가 가지고 있다. 네, 다음에 보시면 에이프로라는 회사인데 에이프로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업체인데요. 2차 전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력,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에이프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은데 TCC 스틸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쪽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다 만들고 나면 그 박해 부분을 캔같이 이렇게 쌀 수 있는 그런 것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TCC 스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왕선된 배터리 부분을 이제 2차 전지를 상신 EDP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이 상신 EDP가 바로 삼성 SDI, LG화학에 바로바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은 잘 모르는 업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올해는 했지만 주식의 기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분들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의 원리. 첫 번째 바닥권 매집, 그다음에 바닥권 매집하고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 추세 후에 상승 후 행보.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주식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 않는 횡보 장세가 나오는데 이때부터가 많은 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2차 급등. 이 2차 급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대박 종목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그림으로 잠시 표시하면 주가가 위에서 아래로 빠진 상태에서 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합니다. 바닥권,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매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집하고 1차 상승, 요 부분 1차 상승이 되겠고요. 1차 상승 후에 아래로 빠지거나 횡보, 올라갔다 빠졌다를 반복하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요. 2차 상승은 여기는 최소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올라갑니다. 100으로 봤을 때 300. 그래서 3배, 10배. 이렇게 배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거기까지 많이 올랐는데 나는 지금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다시 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직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자리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알고 계시면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실전 매매 사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바닥권 횡보, 1차 상승, 그 다음에 횡보, 다시 2차 상승인데요.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알테오젠을 요 아래에는 문자 내용입니다. 요 아래는 저희 이제 같이 매매를 하시는 가족분들의 하고 이제 같이 쭉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요. 문자 내용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올해 6월, 7월까지 계속 8월 마지막까지 해서 최근에 매도를 다 했었는데 알테오젠 회사는 보시면 최초가 이제 한 3만 원 정도 보이네요. 3만 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왔죠. 여기가 1차 상승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1차 상승 후에 행보. 여기 2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서 다시 횡보죠. 횡보. 아래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이 바로 2차 상승.
2차 상승 초급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바로 5만 원 하던 주식이 3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6배 정도 600% 이상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인데 이 부분도 바닥골 횡보 1차 상승 다시 횡보 급등. 여기가 이제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이제 한 3,000원 되겠죠. 3,000원 하던 주식이 15,000원까지 약 500%가 상승이 나옵니다. 500%.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휴마시스를 제가 이제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요 부분은 이제 횡보하고 주가가 탄력이부터 집중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다른 종목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손해본 종목을 다 버리더라도 올라간 종목에 집중적으로 베팅합니다. 한 번 사고 그냥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는 쪽에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매도가 아니고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조금 더 추가하면서 보유 관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은데요.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SK케미칼도 역시 1월부터 시작해서 8월 10일까지 최근 8월 10일까지 계속 매수를 했던 이런 화살표 자리가 전부 다 매수. 저희 가족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문자를 보낸 그 날짜입니다. 그 날짜 그 자리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제 7만 원, 10만 원 주식이 지금 4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가는 종목에 계속 베팅을 하자.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뭐 이런 종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젠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종목도 상승 후의 행보 요 2차 상승이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바이로직스라는 종목도 이제 7,000원 하던 주식이 3만 원까지 요 아래 부분은 전부 다 문자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엑세스바이오죠. 엑세스바이오도 상승 후의 행보죠. 최초 매수 라인은 2,700원이고 지금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광복절 특집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이 광복절인데 광복절은 바로 독립을 하는 그 날이죠. 최근에 보시면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진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체험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 운동이 바로 저는 제가 주창하고 있는 자본의 독립 이 부분은 아마 세계에서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1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20년 전에 IMF가 왜 났느냐? 이 달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흑자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울까요? 일본이 도울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우겠습니까? 왜 그러면은 가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티격태격 싸우면 일본 편을 미국이 들까요? 이 달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공매도가 9월 15일 날 15일이죠.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매도 이 부분을 뭐 연장을 하는 해 다시 뭐 푸네 이렇게 말이 많은데 현재 공매도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공매도 돈이 100조 정도 공매도를 지금 쳐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이 80% 우리나라 증권사라든지 기관 쪽에서 20%를 공매도 물량을 했는데 저는 최소한 이 공매도를 1년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완벽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폐지하기 싫으면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똑같은 외국인 기관의 조건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개인분들이 공매도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3,0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계좌가 약 5천만 개 됩니다. 1인당 하나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아까 한번 해봤어요. 1인당 만약에 1억의 수익이 나면 5천조가 되거든요. 5천조. 적은 돈 아니죠. 근데 이 5천조를 달러로 바꾸면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 이제 지금 한 1,100원, 1,200원인데 5조 달러 좀 넘겠죠. 이 부분은 5천년 역사에서 저는 이 부분이 진정한 독립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진정한 독립은 바로 자본의 독립입니다. 이 자본이 독립이 돼 있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거나 건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전 국민이 1억을 벌자. 이게 제 앞으로 모토이자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